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중국 26강 12신살 6번째 시간이고 겁살로서는 마지막 4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으로 기도하라. 삶이 다단했던 겁살 3번째, 전쟁터의 논리였던 겁살 2번째.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겁살이라는 어떤 그런 12신살이 우리의 어떤 사주 원국에 또는 대세운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겁살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음양으로 봤을 때 좋게 봐라. 예, 좋게 보는 어떤 그런, 좋게 해석하는 어떤 그런, 예.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게 들어보면 굉장히 또 그 한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하고도 매칭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것도 사서 삼경 중에 있던 뭐 대학이라든지 논어, 맹자, 중용 그런 데서 어떤 그런 내용들과 어떤 내용이 이렇게 보면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 상황, 그것은 굉장히 진실되지 못하는 그런 내용도 되고 있지만 전쟁터의 논리에서는 이것들이 곧 나의 어떤 그런 어떤 삶을 방어하는 그런 기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있는 듯 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묘사들도 마찬가지로 이 겁살의 논리와 이런 매칭이 되지 않냐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겁살 4번째 마지막 시간으로서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함께 좀 시간이 굉장히 내용이 조금 긴 편인데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살의 방향은 재건축이나 강제 철거를 해야 되는 건물이 있는 방이. 예, 겁살은 강제 철거라고도 해요. 재건축, 강제 철거. 이거는 이제 풍수 방위로 보면 해야 하는 건물이 있는 방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가게의 문을 갖다 만약에 겁살 방향에다 도둑 맞겠죠? 겁살 방향을 내면 안 되겠죠? 겁살, 그 다음에 천살, 장성살, 화개살 방향에는 못을 박거나 고칠 경우 조심해야 된다. 여기 이제 겁살, 천살은 거역하면 안 되는 거. 장성이 장성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천살,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화개, 나를 덮어주는. 그 다음에 이 겁살. 이 방향으로는 못을 박거나, 못 박으면 안 된다. 일단 장군살 방향, 저번에 대장군 방위래가지고 그거 삼합에 중간에 왕지 충하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충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방향으로는 하면 안 된다거든요. 삼살은 이제 삼살 방위는 이제 그쪽 방합의 중간 글자 여기 충하면 안 된다 이 뜻인데, 요거는 이제 무업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한다고. 이 방향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겁살 방향의 이사는 임시로 이사를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겁살 대운의 말미에는 교통사고나 관제수를 조심해야 된다. 알고 있으면 되고 조심하는 했던 행동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겁살에 망신살이 충하면 자신을 소모시키고 재산 낭비. 겁살이 와가지고 망신이 땅 때리면 재산 낭비한다 그런 거. 겁살 플러스 연살 도화살이잖아요. 이거 도화살 나중에 할 텐데, 겁살에 도화, 연살 들어가면 나이트 가고요, 클럽 가고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면 깊어지면 친구가 올려서 유흥,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 불성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게 또 이제 이쪽에 도화 이런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는 어떤 그런, 내가 남자에 관심이 없다가 도와 들어오면 관심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 아니면 장가를 갈 때 시집 가야 될 나이가 된 어떤 그런 시기에 이런 관심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 언제쯤 나타나나요? 가나요? 이렇게. 성에 눈 드는 것 되죠. 성에 대한 관심, 야동을 더 많이 본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관심을 더 많게 되는 그런. 그리고 자, 겁살, 연살, 반한살이 겁연반 삼합이 되면 삼합으로 이긴다 그러면, 그죠? 얘가 되고 신 이렇게 됐다 치죠.
요 연디 기준으로 했을 때 겁살, 연살, 도화살, 그죠? 반환, 안장살이라고 합니다. 안장 타는 거. 검년반, 이게 삼합이 되면 투자로서 재능을 드러내 말한장, 이거 말한장 오르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개혁된 상태,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안장 타고 오는 거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24강에서 이제 이 검역 전쟁터의 어떤 그 겁살로서의 어떤 상황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꽃이 피고, 왜 꽃이 핀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적장에 승리를 하고 개선을 할 때 시민들이 나와서 도열하면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그러면 이제 전리품에 대한 농공 행상을 하면서 뭐 대장군에서 상장군 대장군에서 승격시켜서 승진한다는 어떤 그런 전쟁에서 했기 때문에 이 논리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혁이 된, 이미 개혁됐죠, 그죠? 이러면 전쟁이 다 이긴 거잖아, 순서로 보면, 그죠? 검년반, 자, 검년반이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연살이 이제 있다. 이게 연살인데요. 이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해, 묘, 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띠를 돼지띠, 토끼띠, 양띠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지금 신자진 어떤 그런 검년반, 이 삼합되는 것은 음란하거나 지나친 준비성, 반환으로 낭비하는 모습도 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사주원국 대봐야 됩니다. 사주원국에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봐야 된다. 겁살하고 반환살, 자신이 준비한 기득권이나 비품을 도난당할 수 있다. 그러려니 해야 된다. 이건 거죠. 전리품을 확보를 했는데, 나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군비를 지출했을 수 있잖아, 그죠? 아니면 인명 손실이라든지, 전쟁에서의 논리는, 분명 전쟁의 겁살은 전쟁의 논리를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내가 이기는 거 갖고 오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잃는 것도 인명 손실이나, 내 어떤 그런 재난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수반하니까, 그러려니, 이건 이제 방법이, 일단 전쟁 나갔으면, 승리를 한 거다 그러면, 내가 잃는 것이 있다. 그러려니, 내 팔 안 주고, 적장 목을 취할 수는 없다. 내 팔은 나가는 거, 다치는 거. 그런 상황이다. 겁살의 논리는, 검년반의 논리는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교재에 보면 원진겁살, 공망겁살 이렇게, 그러니까 원진과 그것도 이제 겁살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죠? 집착이잖아. 질투, 그다음에 도벽이, 경쟁, 겁살, 이제 훔침을 당하는 거, 노력 없이 대가를 갖다가 이제 바라는, 또 예를 들어서 닭띠다 그러면 이 겁살 될 수 있는 거죠. 공망겁살, 간사하고 도벽이 있다. 여성의 경우 생리 때 도벽이 생긴 어떤 경우 생각해보면 볼 수 있겠다. 원진의 공망에 그러면 겁살, 이게 이제, 자, 원진 공망겁살 이렇게 보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조이팔 사주가 지금 원진 공망겁살, 잘 되면 나라 도적놈, 그러니까 나라 도적놈, 잘 되면 국가를 갖다가 이제 취하는 어떤 그런, 잘 못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조이팔 교주 사주, 잘 돼서 성공한 사람들 조직폭력배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은 이제 이거는 추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원진 공망겁살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나무 위키에 나왔던 조이팔 사주의 어떤 건데, 여기가 이제 보면, 이 진월에 일단 첫 번째 진월의 공만, 병화, 진유 합이지 않습니까? 합. 십성으로 먼저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겁재, 편인, 식신. 이건 뭐예요? 정제. 정제 맞네. 정제. 이거 신은 추론입니다. 이게 원진 귀문, 원진 겁살 공망이 되려고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이게 뭡니까? 원진이죠. 이게 원진. 이거는 병진 입장에서 진하고 사. 공망이잖아요, 공망. 겁살이죠. 일단은, 이제 겁재가 갖고 있는 정제를 진유합을 해가지고, 임묘진. 아마 기회에 43대운에 이
편인도식, 그러니까 얘들이 편인도식 때는 어떤 그런, 편인도식이잖아요. 그죠? 겁재가, 얘 입장, 겁재가 보는 간목은 얘는 정인일 거잖아요. 식신으로 정인을 꼬셔가지고,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인스럽게 꼬셔가지고, 징유합을 해서 갖고 오는 거지. 임묘진으로 갖고 오는데, 이 공망이야. 식신이 공망이다. 문서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갑기압 하면서, 화생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을 그대로 쭉 갖고 왔는데, 드러나지 않아. 이때, 막 챙겨가지고, 꼬셔가지고, 이 원진 공망 겁살이 되려고 그러면 아마 인시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예. 임묘진 어떤 문서를 해가지고, 편인으로 했던, 편인도식 된 어떤 상황의 어떤 그런, 머리 아픈, 골치 아픈 어떤 그런, 그리고 겁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죠? 정제 따박따박 모아놨던, 그런 한두 푼 모아놨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극인 쳐서, 제극인도 되죠. 인성으로 했다가 이제 재성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주겠다라는 욕심 유발시킨 다음에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이 기해 때 해수 이것도 귀인이잖아. 쪽 빨아버리는 거죠. 신금이 신토에 신금이 임묘되잖아. 그죠? 임묘되는 거죠. 공망이라서 문서인데 드러나지가 않아. 공망 문서가 드러나지 않아. 어딘지 숨었어. 술 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럴 때서 빵 쳐가지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뭐 중국 이제 도망 갔다 그랬잖아요. 중국 도망가갖고 이때 이 대운에 연도는 모르겠지만 충해가지고 얘가 이제 무슨 뭐 안 죽었는데 왜 미라처럼 이렇게 뭐 보여주게 하는 그걸로 개운 턴 것 같아요. 이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이걸로 개운 털었든지 얘 입장에서는 이러면은 아유 단군 일의 최대 사기 사건으로 머리 아픈 편인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 제극인 친 다음에 인성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임묘시켜서 같이 있는 그 피라미드잖아요. 피라미드 이게 겁재하고 식신이 말로써 꼬셔가지고 편인도식된 아까 그 병화 입장에서는 이제 나를 장생시키는 거죠. 아까 이거 진이었는데 끌고 와가지고 정의를 겁나 이게 이 간모 얘 입장에 얘한테 겁나 꼬셔가지고 이 편이 얘한테는 정인이잖아. 막 꼬셔가지고 이제 유금이지 진유합이지만 요거 딱 대 그대로 꼬고 공망이니까 문서가 그게 없어. 문서가 공망이야. 드러나지가 않아. 문서에 묶여있는 거야. 이게 신금이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거 임묘되니까 찾을 길이 없네. 아이고 오해합니까? 교주사주 인성을 끌고 오는 거 재성을 인성으로 끌고 오는 교주사주 잘 돼서 성공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되죠. 인성 그대로 금생수 인성이다. 인성 정인 깔고 온 거죠. 합으로 그죠? 축인생 해자축 그대로 땡겨 쭉 땡겨오는 인기 술사의 사주입니다. 인성 갖고 오는 거 정인 정제 정관의 식신 정제죠. 정편제 밝은 어떤 그런 병화가 떠 있으니까 쫙 인기 있는 손님들 많습니다. 이 화운이 귀신이면 어떤 그런 화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조심해야 되는 부분 원진겁살 공망일 때 금운이 안 좋은 운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사고 교통사고 아까 그 유금이면 그 사고도 되겠다 그죠? 투자 잘못해가지고 그 사고도 될 수 있다. 근데 붙여놨는데 이제 도적겁살 용어 자체는 지금 뭐 그렇게 지금 쓰지는 않았던 내용인데 내용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겁살이 어떤 그 귀살 편관하고 같이 이제 겁살하고 편관이면 귀살 중첩되면 강도 도적 관제수. 근데 이게 허가가 있어. 허가 관에 어떤 그런 허가가 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스파이 정보용은 뭔가 숨겨가지고 스틸하는 은밀하게 숨겨서 은폐은폐라 말씀드렸잖아요. 편관 전쟁 논리 힘든 거잖아요. 정보원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이게 관에서 허가나왔던 그런 타주 중에 그렇다 그러면
천간합하고 지지겁살이면, 이거는 천간합하고 있는데 지지가 겁살이다. 간지합 겁살이면 어떤 재산이 어떤 갖다가 뺏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연월의 겁살은 천성은 순수하고 담백하나 논리가 약하고 호기심이 강한 어떤 즉흥적인 어떤 기질을 품는다. 일지겁살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연지 기준의 일지겁살은 일단은 부부궁이 좋지 않다. 결국 여자가 이제 싫어하는 어떤 그런 이별수도 되고요. 심하면 사별수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뭐 풍류, 뭐 도살,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화류, 옛날 고서에 이걸 갖다 강조했다. 겁살이 이제, 겁살이 약한데, 다른 어떤 그런 십성하고 합의되면 눈웃음 치고 애교가 넘치나? 그로 인해 괴롭다. 사신 가진 여자 중에 어떤 그 기가 센 사람이 많고 매력이 있지만 컨트롤을 못하면 십성이 무너진다. 십성은 자아이면서 나의 성향성인데 기운이 있고 안 좋은 본질이 섞이면 정신을 못 차린다. 사신, 권명이겠죠. 권명이겠죠. 만약에 묘가 딱 들었다. 묘신, 귀문이죠. 지지가 다 되면 사묘, 삥, 무너져 버리면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이 사신은 대체로 이게 인사신도 그렇지만 이 사신은 인사신이 다 있다 그러면 뭐라 해야 되나? 이건 예를 들어 보스 기질이라고 보면 이건 행동 내장의 어떤 그런 일단 기본 사신이 있으면 합이면서 형이잖아요. 셉니다. 기본적으로 견제가 안 나오는 경우가 대체로 많다. 만약에 오운이다. 이래 되면 이제 좀 뭔가 그죠? 오술, 사오미, 인오술 하면서 겁재를 약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겁재를 제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겁살이 있는 사주가 오면 그 사주 있는 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담을 하는 어떤 그런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 대체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투자 이런다든지 뭐 경매 뭐 이런 이야기 나온다. 그럼 뭐 지금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런 경기가 사실 안 좋은 상황이고 건설 경기라든지 특히 뭐 PF부터 해가지고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부동산 경기 안 좋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뭐 아니면 도다 이런 논리, 겁살이 그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전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살고 있는 집 방향이 겁살 방향은 조잡스럽고 언젠가 수리를 해야 된다. 임시로. 그래서 만약에 문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겁살 방향이다. 여기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문이 이렇게 있는 이 문을 갖다가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쪽으로 한다든지 이쪽으로 한다든지 방향을 봐서 겁살 방향이면 자 말씀드렸죠. 내 띠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전 단계, 앞 첫 글자가 겁살이다. 그 띠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360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죠? 쭉 보면 나오죠. 이 방향대로 이게 겁살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앞 글자니까 뭐 인시다. 이게 인시가 겁살일 수도 있겠고, 묘진, 사시가 겁살일 수도 있겠고, 그죠? 신시가 겁살일 수도 있겠고, 해시가 겁살일 수 있겠다. 이 방향으로 만약에 문이다 그러면 바꿔야 된다. 뭘로? 반환살. 겁살 나가니까. 반환날, 장성이나 반환 지켜주니까. 뚫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쪽으로 나면 안 된다. 자, 아까 여기 요거는 목재잖아. 목이잖아. 이거 겁살은 목재, 그 다음에 금속이잖아. 해, 물, 사, 화약을 다룬 적이 있다. 이 시대에, 이 시절에 이런 어떤 일을 한 적이 있을 수도 있다. 겁살 일진에, 그러니까 일진이 그날 이 겁살이다. 그러면 찾아온 손님은 사활이 걸린 중대한 일로 찾아온다. 요건 참고로만 하십시오. 요건 이제 뭐, 말하면 좀 꽂히면 안 되고요. 겁살이다. 뭔가 조금, 그죠?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험하다. 위험이, 위기,
위험과 기회를 내포한 좋은 거, 좀 옳지 않은 거 같이 함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겁살 일진이다 하면, 만약에 손님이 온다 하면, 뭐 때문에 왔는지 알아도 물어봐야지. 무조건 물어봐요. 의사가 환자한테 질문하듯이 이 사주를 뭘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풀어가지고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대책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년도 운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그러면 다단합니다. 뭐 이렇게 하게, 금년 꽤 괜찮습니다. 혹시 무슨 일을 하시는지요? 물어보고 이제 어떤 나오면 자세히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나오는 거고, 뭐 진급일 수도 있겠고, 보통 보면 이제 뭐 결혼, 이직도 될 수가 있고, 자녀 같은 경우에는 시험, 합격이라든지 이런 거, 재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 이벤트가 항상 있습니다. 그 이벤트는 물어봐라. 보고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특징 중에 쌍장생, 장생 2개 있고 천을귀인 2개 있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인성 다자 많다 이러면 뭐 좀 놀고 먹으려고 하고 막 놀고 먹고 싶은 마음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더 안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돌아가요? 뭐 천을귀인은 예를 들어 2개의 쌍장생 뭐 이런 분들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그죠? 공짜 바라는, 인성 많으면 공짜를 바라는 심리도 있고, 게으르잖아요. 되게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가면 다 이 연일 뭐 연월 그다음에 뭐 시, 년 다 이제 귀인들이 장생 이래버리면 상담을 해보면 되게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좋게 말씀드리죠. 품격이 있는 에르메스급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 에르메스 외에는 눈이 안 들어오겠지요. 눈에는 안 차시겠지만 어떡합니까? 가면 또 거기 가면 또 귀인들도 많고 대접을 많이 또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어봐야 됩니다. 사주는 물어봐야죠. 뭐 점처럼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의사라고 해서 환자의 어떤 그런 의학 지식은 있지만 환자별로 처방해야 될 어떤 그런 의료 행위의 어떤 기술들이 다 다르잖아요. 기술들이 다를지인데 물어보고 최대한 많이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명리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춘다고 좀 말씀 늘 하셨지만 맞추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좀 딱 찍어버리면 여기에 모든 이거를 찍는 순간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양자 역학에서처럼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양자 중첩으로 항상 이렇게 사격할 때 보면요, 눈을 이렇게 감고 이렇게 보면 위치가 달라 보이잖아요. 여기 있고 여기다가 요쪽 눈 감면 이렇게 보이고 요 원래 사선이 이거 어떻게 보냐면은 두 눈 뜨고 흐릿하게 이렇게 보여. 흐릿하게 그 중앙에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래 저격수들은 한쪽 눈 잘 안 감고 스코프 있으면 그 스코프가 이제 맞춰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예비군들이 사격을 잘하는 이유는 우리는 스코프가 없고요. 스코프가 뭐냐, 망원경 렌즈처럼 내가 영화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그거 잘 없고요. 그거는 진짜 전문 저격수용이고, 일반 그 총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이거를 딱 겨누어서 쏴야 되거든. 대충 이렇게 이제 그 봐야 돼.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양안, 그래서 두 눈 뜨고 양안 사격에 대한 기술을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건 같습니다. 볼 때 약간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어차피 거리상으로 여기 거리와 이 거리는 되게 같이 보면 안 보여요, 잘. 하지만 이렇게 중첩해서 보면, 흐릿하게 보면 이게 일치가 딱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학 원리를 무시하고, 이런 어떤 그 감의 어떤 그런 부분하고, 여기서 보면 정말 같이 안 보이거든요. 마찬가지 같습니다. 영리도 찍지 말고, 탁 꽂아가지 말고, 맞추려고 하지 말고, 방향을 유도하는 어떤 그런 이종표 같은 역할. 그러니까 길이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가면 대충 가면 언제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4갈래 길이 있다 그러면 인생 가는 길에서 어디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쯤인가 이렇게 범위를 조금 넓게 설정해 주면 더 낫죠.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 반대로 또 찍어달라. 그러면 점수를 하시는 분한테 가면 됩니다. 근데 이거 대충 보면 연, 월, 일, 시 잘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잘 보면 대운하고 세운하고 봤을 때 이 작용이 사주 원국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대하고 세운은 월 일가지는 좀 그렇긴 하지만 대충 어느 지점에 가면 뭔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걸 파보면, 네,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지겁살. 자, 연지겁살은 조업을 계승하지 못하고 타양객지에서 고생하는 어떤 그런 손재, 파괴, 탕진 등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월지는 이제 뭐 월지겁살이면 조실 부모라든지 부모 형제 중에 어떤 그런 조금 안 좋은 어떤 그런 인연, 뭐 객사를 한다든지, 승패가 다다나왔던 승패, 저번 시간에 했던 승패가 다다나왔던 월지겁살은, 그래서 자수성가도 할 수 있는, 집안 변고도 아까 형제의 어떤 변고라든지 궁파, 자수성가도 됩니다. 일은 궁진, 일은 뭐야, 일지는 부부에 대한 신병으로 고생한다든지 이런 수도 있고, 주거불안, 내 삶의 어떤 그런 환경이니까 주거불안, 변고, 풍파, 파산하던 부분들. 시는 자식이 허약하다든지 자손을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암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간 중심으로 보는 겁살이 있는데, 일간 중심으로 보는 이유는 왜 일간 기준으로 보냐, 내 기준이잖아. 연지 기준으로 타고난 바코드의 입장에서 보는 신살이나, 일간 연지 기준은 이제 내가 타고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일간 기준은 내가 이제 생각하는 내 기준으로 보는, 내가 보는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런 느껴지는 그런 것들. 일간 기준은 내가 바라보고 느끼는 어떤 감정, 연지는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감정. 기존에 이거 남이 봤을 때. 그래서 같이 보면, 좋다. 만약 일간의 기준은, 일간의 일주는, 이제 오면 인호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해가 겁살이고, 병무의 걸록인 이 이거의 걸록이 걸록을 충하잖아. 걸록 충하면 걸록이 충이 된다. 맹파에서는 여자의 걸록이 충이 되면 뭐 당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일간 기준으로 볼 필요도 있다, 이런 거죠. 그냥 무시할 게 안 됩니다, 이거. 12신살, 12운성, 12신살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걸록, 제왕, 그죠? 장생. 이게 빵 충되면 안 좋습니다. 힘듭니다, 이거. 그 얘기를. 그래서 일간 중심으로 볼 필요도 있다. 아까 그러면 갑하고 이건 해묘이잖아요, 그죠? 해묘이 운동을 하는데 얘를 딱 중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신살이 이 겁살이잖아. 신유술이 겁살이잖아. 신살이란다. 근데 겁살인데, 이 겁살이 뭐예요? 갑에 록진 힘을 갖다가 빵 중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 겁살은 아까처럼 이제 걸록의 기운을 갖다가, 걸록의 기운이 쇠퇴하고 있는 어떤 상태를, 기회를 주지 않고 마지막 억누르는 작용. 겁살은 힘이 강해가지고 빼앗긴다는 뜻으로 자신이 이렇게 내가 당하는 게 크고, 그 다음에 전투지에서 어떤 그런 상전하는 것. 이게 막 항상 싸우는 상전이 뭐냐면, 이게 서로 맨날 싸운다, 이거 이거 옛날에 이게 썼는데, 이렇게 쓰고. 싸우는데, 전투할 때, 상전. 겁살은 힘이 강하여가지고 빼앗긴다는 뜻으로 내가 당한다는 게 크고, 전투지, 망신이지, 망신. 전투지에서 그냥 싸운다. 계속 싸우는 어떤 그런. 겁살연이 오고 일간마저 극을 당하면 부부는 물론이고 이산가족을 만들 수 있다. 고로 관제구설, 시비송사, 상해전투, 상전이라고 했죠. 서로 싸우는 등의 어떤 그런 외부에 의해서 빼앗기고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운의 겁살이 대운과 간지합을 하면 시끄러운 중에도 우연한 등명이나 횡재를 할 수도 있다. 전쟁터에서 예를 들어서 전리품 챙기고 그럴 수도 있다. 횡재를 할 수 있다.
명국의 월지와 지합하여도 외형은 시끄러운 듯 하지만 우연한 어떤 그 등리, 이익을 얻는다든지 등명, 명이 뭘까요? 이명자 명도 될 수 있고, 밝을 명? 우리 명리하니까 명리 좋은 걸로 해석하죠. 명을 얻는다, 오래 산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죠? 월지에 봐봐, 외형은 시끄럽지만 우연한 득리, 옛날 그거랑 등리, 등명 하는 결과를 이룬다. 일지의 겁살이 길신이면 지모계략으로 큰 돈을 성취할 수 있고 부인으로 인해 득지할 수 있다. 겁살의 희기는 잘 봐야 한다. 희기는 자, 확인 또 확인, 확인 앤드 또 확인. 겁살의 희기는 확인 또 확인, 음양이기 때문에 또 좋게 해석해야 된다. 뺏긴다는 어떤 느낌. 겁살 들어오면 준비하면 되잖아. 준비. 이 좋게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대비하는 거잖아. 대비. 그 무리하지 않고 그죠? 숨고 은폐은폐하고 욕심 내려놓고 기도하고 조심하는, be careful, 조심하시고, watch out, 확인하고, and be quiet, 조용하고, 결국 기도네요. 조용해야 된다, 이 뜻이네요. 여기 나오네. 희귀할 때 겁살이 길신이라 하면 명국 내에서 육합, 다음에 삼합 이루고 대운에서 자신을 도울 때를 말한다. 대운에서도 또 도울 때를 말한다, 이래요. 길신이라는. 시지에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지에 겁살이 길신이면 자녀가 대기하고 증권 및 투자로 상당한 재물을 성취한다. 일지겁살이 연지, 조상, 일지겁살이 조상을 충하면 빈곤을 초래할 수 있고 항상 마음의 불안을 해소, 마음의 불안. 연지가 조상이기도 하지만 내 본성이라고도 얘기했죠.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무의식 같은 것들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지겁살이 세운을 충하면 간에 혼란이 가중하고 자신이 위태로운 지경에 몰리게 될 수도 있다. 겁살이 세운에서 연지와 합세하면 일간을 해롭게 하면, 겁살이 세운에서 연과 합세해가지고 일간을 갖다가 충하면, 괴롭게 하면 풍류심이 발동하여 간해가 시끄럽다. 도화와, 참고만 하십시오. 도화와 일지, 겁살과 합하여 일간을 극하면 남녀로 인하여 일신의 망신이 온다. 인신사해는 망신관제, 망신관제. 사주의 겁살과 고신과숙, 나중에 고신과숙 연주하면 승도지명, 스님 아니면은 불황생활에 어떤 끝이 없다, 뭐 이렇게. 예전에 참 보면 이런 고서에 보면, 야, 이걸 어떻게 해요? 해석해 놓은 어떤 그런 해석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넣고, 그렇다라는 어떤 그런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참고,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가 이제 일단 그 내용에 나오는 어떤 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일단 이런 내용들까지 이렇게 망라해 놓은 거니까. 취사, 선택은 이제 잘 하실 때, 오늘 항상 보시면서 하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겁살에 당하는 운인가? 내가 당하느냐? 아니면 이용하느냐, 잘 살펴보아야 된다. 겁살 운에는 내 돈이 나갈 수도 있고 돈을 이룰 수도 있고, 성재, 요즘 이 태극기 그림을 굉장히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좀 절묘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잘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마음이 삐든가 태극이었던 그런 그림, 태극의 원리가 굉장히 지금 사뭇 생각이 계속되는 그런, 이 음양의 어떤 원리를 계속 생각하는. 마지막으로 한 몇 가지 워드. 겁살은 어떤 사람보다 겁이 많습니다. 두려움과 실패의 어떤 그런 두려움을 딛고 서서 성공하는 어떤 그런 겁. 대단한 일과 대단한 잘못을 많이 할 수 있다. 사주에 아까 인신사회였잖아요. 제왕주. 이 자체가 다 겁살들이잖아요. 그죠? 겁살. 이런 목 관련된, 아까 얘기했지만, 뭐, 금 관련된, 화 관련된, 수 관련된, 역사적으로
대단한 일도 했으면서도 대단한 잘못도 했었죠. 성패가 저번 시간에 성패가 다단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전쟁터에서 어떤 살아남는 것이 강한 사람이 살아남느냐. 그것의 논리는 참 감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게 힘들죠. 기도라는. 12신살 12개의 신살 중에서 이제 뭐 겁살부터 시작해서 나갈 건데, 겁살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 내 아랫 단계, 나와 충하는 어떤 그런, 영마 충하는 게 아니고, 내 첫 번째 아랫 단계의 첫 글자가 겁살.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반대되는, 이거와 같이 있다. 이걸 시작하는 어떤 그런 즈음에서 겁부터 주고 시작한다, 그죠? 12신살, 겁부터. 세상이 이렇게 무서우니까, 까부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나. 그런 뜻에서 세상 사는 게 힘들다. 뭐 힘든 거 있는 건 아니지만,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 운명이고, 또 이걸 극복하면서, 우리 왜 평관을 극복하면 스타가 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귀신이 아닌 희신이었던 그런, 귀신의 그런 이미지에서 보면, 참고할 만한, 겁이 들어오면 겁부터 먹어야 됩니다.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겁부터 먹고, 무력으로 거들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할 줄 아는 거죠. 지혜. 생활 명리를 통해서, 이거 하나만 아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듯한 그런 신살이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생활명리학 중국 26강 12신살로서는 6번째 시간, 겁살 마지막 4번째 시간, 전쟁터의 삶에서 성패가 다단한 삶을 이어서 우리가 항상 이 겁살뿐만이 아니라 사주 명리를 갖다 대하는 자세는 신이 누구에게 됐건 기도를 하는 어떤 그런 내 자신에 대한 기도겠죠.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안정을 찾기 위한 것이, 해결 방법은 기도하는 어떤 그런 삶 되셨으면 하는 마음 담아서 생활명리학 중국 26강 겁살 4번째 마지막 시간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26강에서는 12신살 7번째 시간으로 해서 이번에 이 겁살이 이 적장이면 적병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나의 띠하고 반대되는, 상충되는 띠의 중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쥐살이고 내 아랫 단계가 겁살이었잖아요. 내 윗 단계가 망신, 육해, 전살인데 나와 충하는 띠의 중간에 해당되는 제살, 적장 아니면 이제 적장을 실은 마, 뭐 이런 적병. 일단 나랑 적진의 원리를 생각을 해서 적장보다는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삼합의 왕지를 갖다가 왕을 저격하는 이 제살, 내 왕을 저격하는 적병이었던 그런 해당되는 제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것도 한 3시간에 걸쳐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터의 논리, 전쟁터의 적장과 내 왕을 충하는, 내 장성을 충하는 적병에 대한 어떤 그런 전쟁으로 갑니다. 삶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런 경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이거에 대한 교훈이 되는지 함께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도반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항상 기원하는 마음 담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